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게 지금 정부 여당 생각인데요. 그 전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오늘 문재인 청와대 당시 공무 고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및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에게 하달한 월북과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월북으로 조사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발합니다.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양경찰청에게 한 지침으로 인하여 월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점을 이유로 민정수석실 관련자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경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조금 전에 그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해경청장이 직접 그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뒤집힌 결과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저거는 그냥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상이 규명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 해경서장은 월북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본청으로 넘어가서 본청 수사국장이 발표할 때는 월북으로 단정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저 해경 청장이 얘기하듯이 국민들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냥 저렇게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그 내용을 밝히는 게 먼저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예. 사과하면 끝나나요? 그럼 사과하면 저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피해자 가족들 지난번에 울부짖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2년 동안 월북자로 몰려서 아버지 이름도 얘기하지 못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대준 씨다 이제 예. 라고 얘기하면서 울먹이는 걸 볼 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지던데 국가 공권력이 한 사람의 국민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을 전혀 도외시한 채 그걸 유린한 거잖아요. 그냥 확실치 않은 증거로 이 사람은 월북했으니까 마치 그랬으니까 북한에 가서 그런 처형을 당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분위기가 피살이요. 조성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굉장히 큰데 저렇게 사과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나야 되는 건지 글쎄요. 진상을 밝히세요. 진상규명이 먼저다. 저도 동의하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그럼에도 오늘 해경 관련 보도가 하나 나온 게 국회 차원에서 해경에 여러 정보를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없어질 규정을 근거로 국회 정보 정보 요구를 해경이 거부했다. 이런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유족에게도 상당히 그 정보를 공개 안 해가지고 예. 1심 판결을 통해서 이번에 그 공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이제 했다가 항소치에서 이번에 참고인들 그 당시에 그 동료들 진술 조사하기 다 공개가 됐는데 예. 저는 이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그 해경이 무슨 규정을 근거로 왜 이게 비공개를 요구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보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 신설된 저 원칙을 근거로 정보를 못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 아마 이게 국가 안전 보장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거부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 이게 극도로 국가 보안과 관계되는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거는 비공개가 돼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닌까지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좀 이게 금지하는 이거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예. 너무 이게 그 해경이 저 규정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이게 다 비공개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족 측 법률 대리인과 피해자 이대준 씨 형인 이래진 씨가 오늘 고발장을 냈고 특히 고발 대상은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안보실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말고도 3년 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이제 정부 여당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자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성한 2명이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드러나서 북으로 사실상 추방이 된 사건이죠.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후보자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탈북 선언을 우리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으로 규정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북한에서 보기에는 적대국인 대한민국에 기순하겠다고 이미 진술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 두 사람은 일반 탈북민들하고는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북송을 결정할 때는 고문 방지 협약, 또 난민 지위 협약, 이러한 그 국제 협약도 다 검토를 했고, 우리 국내법의 정착 지원법이라든지 난민법, 출입국 관리법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비정치적인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이틀 동안 강제 북송 사건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전 저 영상을 찾아보니까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흉악범이다. 그러니까 일반 탈북민하고 다르니까 당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게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했었거든요. 우선 그 흉악법이라는 게 확인이 됐나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5일 동안에 충분히 조사하고 그런 결론을 내서 북한에 강제 북송한 건가요? 이 문제는 그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그 국제 규범인 인권. 지금 그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그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그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역은 물론 우리의 그 주권이 미치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북한 주민이 일단 우리 지역으로 넘어온다면은 분명히 주권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헌법 정신에 따라서 우리의 주민으로, 국민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고문 그 협약 방지 그 국제 규범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문이나 이런 잔혹한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 있는 국가로는 추방이나 송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고문, 그다음에 학살 이런 걸로 굉장히 그 국제사회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 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그 정의용 그 장관이 얘기한 난민법이라든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규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귀순했던 두 분을 우리의 국민으로 생각하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하든 그 정의용 장관은 법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를 빠져나갈로 저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정의용 의장은 시작부터 2018년 평양에 가서 북한의 비핵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상황에 오는데 결정적인 그 미스리딩,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저런 그 증언도 더 신빙성을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저는 어떻게 지금 이도훈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틀 만에 조사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이 흉악범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그건 일방적인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포승줄을 묶어서 그냥 판문점에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눈 가리고 보니까 북한 애들이 딱 서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던 그런 일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피살된 것을 그 사람 월북자라고 정부에서 단언을 하는 것이나 그리고 넘어온 그런 어부들을 갖다 이 사람들은 흉악범이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올려보내는 것이나 두 개의 맥락이 하나를 향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북한 눈치 보기예요. 그냥 북한한테 잘 보여서 북한이 그 심기 거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이 저지른 그런 문제들을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실장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해경이나 우리나라의 청와대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야 될 그런 기관에 있는 분들이 할 일이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북한 눈치 보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그 이번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표와 좀 맞물리면서 당시에 그런 정부적 판단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살 공무원을 구하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 얘기가 좀 많았는데
이번 강제 북송 사건도 당시 북한에 한 아세안 초청 친서를 비공개로 전달했고 이 초청장 때문에 북한 눈치 보다가 탈북자 2명이 희생된 거 아니냐. 당시 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도 이런 비판했었거든요. 이것도 또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이제 사실관계 자체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로 한 아세안 초청 때문에 저렇게 비공식적으로 빨리 귀환을 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 2명의 귀순자에 대해서 5일 동안 조사를 해서 살인을 한 것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귀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형사법에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들과 관련 증거들 그리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만행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 가족들이 슬퍼하듯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자백을 했다고 한다면 북한에 있는 피해자 유가족들도 굉장히 슬퍼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서 이분들이 생존하면서 나는 헌법상 한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 국민이고 난 북한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만 계속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정치적인 판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생각되고 결국에는 그 조사 과정, 5일 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팩트와 관련 자료를 알겠습니다. 확보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떤 비판적인 견해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훈 변호사님이 귀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확히는 일단 북송이겠죠. 일단 뭐 조치를 우리 정부 당국이 한 거니까. 문정부의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윤건영 의원이 이 강제 북송 관련해서도 다시 현 정부를 맞받아 쳤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파장도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 같습니다.